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왜 금리를 내려야 되지? 지금 그대로 놔둬도 충분히 좋은 거 아닌가? 월가가 이제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나온 연준의 점도표와 함께 미국 경제는 금리 인하라는 새로운 변수를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실업률 3.7% 공개와 함께 3월로 예측됐던 금리 인하 시기가 5월로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은 내년 5차례의 금리 인하, 그러니까 125bp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시점에 우리는 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지 그 근본 원인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 왜 해야 됩니까? 경제가 나쁘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해야 되죠.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지금 경제가 나쁜가요? 3분기 5.2% 성장하고 실업률이 3.7% 찍히는데 경제가 나쁜 건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인하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마땅히 감내해야 할 금리 수준보다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럼 뭘 보고 금리가 높냐 마냐 따질 수가 있습니까? 실질 금리가 지나치게 높으면 금리가 높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 실질 금리를 명목 금리에서 물가를 뺀 그런 값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지금 명목 금리는 5%가 훌쩍 넘은 상황이고 물가는 코어 PC,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코어 PC 기준으로 3.5가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는 지금 플러스로 넘어간 상황이고 물가가 여기서 더 내려가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가계가 부담해야 할 실질 금리가 부당하게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가 장기 중립금리 모델 추정에 따르면 통화정책 스탠스가 상당히 제약적이다. 실제로 25년 만에 가장 제약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겠습니다. 이제 월가는 금리를 내려야 할 핵심 이유를 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실질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로 논리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블룸버그가 경제학자 상대로 인터뷰한 결과를 보시면 여론조사 참여한 경제학자 중 3분의 2 이상이 내년 경제가 침체를 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거의 4분의 3은 경기 침체가 아닌 인플레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이유로 금리를 내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고의 틀을 바꾸고 나면 아니 실질 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페드와치 예상대로 5번이나 내려야 돼? 그럼 코어 오브 물가가 곧바로 2%로 급락한다는 그런 보장이 있어?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실업률이 3.7이 찍히는 마당에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과연 코어 물가가 이렇게 쉽게 떨어질 수 있을까? 확신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렇게 예측합니다. 점도표에서 내년에 금리 인하를 단 2차례 0.5%포인트만 적용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도이체방크의 브렛 라이언 선임 이코노미스트 이런 분은 점도표에서 전반기 인하는 아예 찍혀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월저널의 스타 기자 닉 티미라우스도 정확하게 비슷한 맥락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관점을 추가하죠. 너무 좋은 지적인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질문은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는지, 얼마나 인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대답은 가계, 시장, 그리고 아마도 2024년 대선에 매우 중요할 것이다. 내년 미국 경제는 대선을 제외하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수죠. 그럼 여기서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이 처한 위치를 살펴봅니다. 주말 나온 월저널 기사인데요.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은 트럼프에 완전히 밀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율 47, 바이든 43.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트럼프는 상승세를 탔고 바이든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무소속이나 소수당으로 출마한다는 다른 대선 후보까지 포함한 다자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는 격차가 오차 범위 바깥으로 벌어졌습니다. 트럼프가 37로 선두, 바이든은 31%에 그쳤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뜯어보자면 월저널이 이렇게 물어요.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개인적인 삶에 도움이 된 게 있느냐?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유권자가 23%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과반이 넘는 53%의 응답자는 바이든의 정책이 자기 삶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 트럼프 집권 시절에 각종 정책이 내 삶에 도움이 됐는지라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49% 달했는데요. 물론 지나간 과거가 미화되긴 하지만 트럼프 시절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 경제가 망가진 거 치면 대단한 숫자가 나온 거죠. 항목별로 보면 왜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인기가 있느냐 뜯어보면 앞으로 이 일이 예상이 가능한데요. 경제, 인플레이션, 범죄, 국경 통제 모든 부분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입니다. 가장 많이 벌어져 있는 이 국경 통제 이거는 이념과 관련되니까 그리고 범죄 이것도 약간 총기 규제 같은 이념과 관련되니까 일단 제쳐두고라도
급한 게 이 경제 분야입니다. 특히 인플레, 이 대처 부분 이게 압도적이죠. 자, 바이든은 내년에 두 개 다 해야 돼요. 경제도 살려야 되고 인플레도 잡아야 됩니다.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다 잘하는 건 사실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뭐가 더 표심에 유리할까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 실업률이 3.7이 나와요. 이거는 완전 고용 상황이고 그 얘기는 경제가 낼 수 있는 최대 출력, 어쩌면 그 이상으로 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한다 해도 이 실업률 이게 3% 떨어지고 미국이 엄청나게 고도 성장을 해서 그 덕에 표심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미 최대 출력인데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했을 때 잡혀가는 인플레가 더 부활하면서 지금 인플레에 이렇게 유권자들이 민감한데 이게 더 표심을 갉아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 저소득층 핵심 불만은 물가가 높아서 생활이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 간 격차를 엄청나게 벌리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에서 밀리는 바이든 입장에서 봤을 때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인플레를 잡는 쪽의 선택이 더 정치공학상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개연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내년 시장 예측보다 실제 금리 인하는 훨씬 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많은 월가의 전문가들이 설문조사에 답을 하는 배경입니다. 하지만 물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SMBC 니코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분이죠. 연준이 지난 5번의 신용 긴축 주기 동안 마지막 금리 인상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까지 평균 시간 재봤더니 8개월 나오더라. 연준이 마지막으로 7월에 금리 인상했기 때문에 3월 금리 인하 시작이 마땅하다.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인플레가 완화되면서 연준이 조치를 취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제 그때까지 고용보고서가 3건 더 추가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실업률이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대선 관련해서도 이분은 또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분은 트럼프 시절에 백악관에서 일했던 이력이 있는 그런 분인데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대선 이슈로 연준이 오히려 연초에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내년이 연준이 금리를 125p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고 더 많은 인하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쏟아부을 가능성도 있다. 이분이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은 언제나 다양하고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 되겠습니다. 오늘 브랜비언 이것으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